네,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분석은 알래스카에 있는 주네오스인가 뭐 이게 정확히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공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재미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 공항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엘다 엑스레이 런이 8번에 대한 어프로치 차트고요. 지금 엘다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저랑 비슷한 타입으로 해가지고 레터럴 가이던스만 수평 가이던스만 주는 이제 에이드 중에 내부 에이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엘다 어프로치를 하기도 하고 나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티스랑 ATIS 뭐 앵커레지 센터남 아니면은 뭐 타워남 여기 별 들어가 있으면 이제 다 파트타임으로 운영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그래서 운영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 제니어 라디오는 시타프 주파수로 이제 타워가 인오퍼레이트 말 그대로 즉 일하지 않을 때 저기 유효하지 않을 때 일하고 있지 않을 때 시타프 주파수 요구를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디오 주파수랑 타워 주파수랑 이게 같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가 오퍼레이트 할 때랑 오퍼레이트 하지 않을 때를 그냥 같이 통용해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두고, 엘다는 109.9의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는 071, 그 다음에 MDA이죠. 지금 비정밀 접근 레터럴 가이던스만 주기 때문에 비정밀 접근이에요. 그래서 비정밀 접근이기 때문에 엘다는 MDA를 쓰고 있다. 그리고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인 바를로라고 해야 되나요? 바를로 같은 경우에는 3,700피트를 기준으로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에어프트 엘리베이션은 25피트, 터치다운 전 엘리베이션은 24피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 어프로치에서 조금 신기한 게 미스터 어프로치 하게 되면 이미디어트 클라임이 말 그대로 바로 올라가는 거죠. 이미디어트 클라임 라이턴입니다. 그래서 라이턴해서 5,600피트까지 올라가는데, 일단은 310 헤딩으로 돌려 라이턴 해가지고 310 헤딩 될 때까지 클라이밍 턴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CGL이죠. CGL NDB로부터 배열은 251도를 나가게 인터셉트 해가지고 나가게 되고, 자 여기 보시면 그러고 나서 SSR VOR이죠. 그래서 SSR VOR 0270로 Direct to SSVOR로 가라고 합니다. 또는 EEF라는 NDB에서 홀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디니 여기 있다. 미스터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절차 파란색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파란색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엔드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251도 여기 보시면 미스터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라이턴에서 310도 헤딩을 한 다음에 251도 베어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하고 이렇게 좀 따로 그려져 있는데, 이 따로 그려진 이유는 사실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하고 겹쳐서 그려지는 경우입니다. 이제 근데 겹쳐서 그려지게 되면은 실제로 차트를 볼 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옆으로 빼서 옵셋 시키는 것처럼 이제 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라이턴에서 310 헤딩을 유지하고 여기 어디죠? CGL이죠. CGL NDB로부터 251도 베어링으로 나가게 되죠. 251도 베어링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SSRVOR이죠. 027 레디알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냐? 0 SS 여기 있다. 네, 여기 이렇게 나가고 나서 인터셉트 하라죠. 어디 270 여기 이렇게 SSR VOR이 여기 있고 270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라이턴에서 다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갈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251도 베어링으로 나간 다음에 여기서 요 주파수죠. SSR 여기 시스터즈 아일랜드인가? 시스터즈 아일랜드 주파수를 따라서 VOR을 따라서 VOR 270 레디얼 인바운드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고 나서 요 위에서 홀딩을 하면 됩니다. 근데 홀딩할 때 두 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어딨냐? 디렉트 SSR VOR
5월 또는 EEFNDB 말 그대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죠. EEFNDB를 통해 이제 호밍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VOR 027 레디얼 인바운드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VOR을 위해서 홀딩하든지 아니면 NDB 위해서 NDB를 이용해서 홀딩하든지 그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세요라는 미스터 어프로치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재미있었던 거는 이런 부분들.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게 안 나오나? 여기 있다. 커우션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커우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커우션을 보면 애니 거라운드 어떤 고어라운드 애프터 패싱 몇 포인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고어라운드는 여기 잠깐만 여기 중요한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will not provide standard obstruction clearance 말 그대로 스탠다드 표준 장애물 회피 클리어런스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선의 반경이 커지기도 해서 이런 위험 장애물들 빨간색입니다. 이런 위험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오브스트럭션 클리어런스를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FA를 잠시만요 어딨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FA 거를 AIM을 보게 되면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나가는 미스터 어프로치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스터 어프로치 코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미스터 어프로치 에어리아 이렇게 정해져서 설계가 되는데 이제 장애물이 있거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회를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려놓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들 180도 같이 선회하는 경우 요런 식으로 이제 미스터 어프로치 절차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요런 거를 하려면 결국에 밑에 쭉 내용을 보면 뭐 요런 여기 보면은 뭐 4마일 기준 앞뒤 여기 R1 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클리어런스 다 다른데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미스터 어프로치 아까 여기 보면 스탠다드 obstruction 클리어런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어 라운드를 할 거면 몇 포인트 전에 최대한 빨리 고어 라운드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다를 쓰게 되면은 빨간 펜으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엘다 코스에 들어왔을 때만 이제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인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 ADF가 필요하다는 건 절차상에 지금 ADF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맵 포인트 자체가 적입니다. 맵 포인트가 NDB 30을 갖다가 맵 포인트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NDB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이렇게 엘다 주파수를 사용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시뮬타겟 미스터 프로 이거 밑으로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디센 앵글이 3.7도입니다. 3.7도라서 3.7도고 그리고 나서 스트레이트인으로 미니멈을 보게 되면 MDAH가 3200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조건 중에 밑으로 내려갈 수 원래는 더 낮은데 그게 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주변들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와야 되는 그런 높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니멈 자체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의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클링에 대한 내용 딱히 짚을 내용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보라펜입니다. 보라펜인데 여기 지금 보라펜으로 그려는 이거는 홀딩입니다. 요거는 레이스 트랙이 아니에요. 프로시저 턴 중에 레이스 트랙으로 그려지는 건 조금 더 두껍게 그려져야 레이스 트랙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홀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여기도 이렇게 홀딩으로 여기도 이렇게 홀딩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한 선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시저 턴 코스 리버셜이라고 그러죠. 파이널 코스에 정대시키기 위해서 코스 리버셜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고 됐고 그리고 여기서 린스죠. 린스를 이렇게 지나고 잠깐만요. 린스를 지나고 린스라고 그러는 게 맞나요? 그래서 린스를 14마일로 지나고 14마일이 지점이고 여기서 6300을 유지하고 가다가 다이볼이라고 해야 되나? 다이볼 여기죠.
여기를부터 찍으면은 여기서 45도 프로시어천 등의 베이스턴에 속하죠. 45도 180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45도 180도 프로시어턴을 돌아가지고 일반적으로 1분을 나가죠.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10마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린스로부터 10마일 이내로 프로시어턴을 마무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린스가 14마일이니까 프로시어턴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24마일, 24 노티컬 마일 이내로 해가지고 프로시어턴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말을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마일, 24마일, 요 끝에가 24마일이겠죠. 그래서 24 노티컬 마일이 넘지 않도록 프로시어턴을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프로시어턴 인바운드를 하게 되면 인바운드를 하고 비볼이라는데 다이볼을 지나고 나서 5600까지 디센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한 린스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인 베를로라 그랬네. 베를로 같이 3700으로 유지하고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 다운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다운으로 내려가서 미니멈 고도가 아까 3200이었죠. 그래서 3200피트 스텝 다운으로 내려가도 되지만 만약에 비행기에 장비가 있는 버티컬 가이던스를 쭉 제공할 수 있는 가이던스가 이게 맞나? 네, 버티컬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3.7도를 입력해가지고 컨티뉴 디센처럼 말 그대로 CDFA처럼이죠. CDFA 절차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컨티뉴 디센 파이널 어프로치에서 스텝 다운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파이널 어프로치부터 맵 포인트까지 ILS 글라이드 슬롭을 따라가는 것처럼 컨티뉴 디센하게 쭉 내려가는 걸 갖다가 CDFA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CDFA는 여기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공식화 시켜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만약에 일반적으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잠깐 나눠보자면 맵 포인트가 맵 포인트 고도가 여기 있다고 하면 잠시만요. 다시 맵 포인트 고도가 여기라고 하면 ILS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라인으로 할게요. ILS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요 맵 포인트 고도를 갖다가 밑으로 살짝 내려가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와도 됩니다. 이거를 로 사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로 사이트 강화 타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ILS는 비정밀 접근 같은 경우 로 사이트를 허용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비정밀 접근으로 요렇게 지금 요거 쓸 수 있으면 버티컬 가이던스 너 비행기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는 맵 포인트를 절대 침범하면 안 됩니다. 미니멈을. 그래서 미니멈을 침범하지 않고 이거 똑같이 그려졌네. 살짝 위쪽으로 그릴게요. 다시. 그래서 맵 포인트를 침범하지 않고 컨티뉴 디센하게 내려오지만 맵 포인트를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맵 포인트 실제로 미니멈은 3200피트가 여기 3200이 맵 포인트 고도면 요 320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파란색이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CDO절, CDFA 같은 절차는 요렇게 컨티뉴 디센 하는 어프로치 절차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정밀 접근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하면 정밀 접근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로사이트를 인정하면서 가도 된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얘기는 딱히 없습니다. 이거는 뭐 비지빌리티에 관한 내용이고, 만약에 이 차트를 지금 시뮬을 탈 예정인데 첫 번째 어프로치를 두 번을 쏠 건데 어떻게 쏠 거냐면, 첫 번째 어프로치는 임의의 자리에서 가가지고 임의의 자리 뭐 여기라고 지금 초록펜으로 하겠습니다. 임의의 자리 뭐 여기 아무데나 갖다 놓게 되면 디렉을 어디로 찍을 거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첫 번째 거는 디렉을 어디로 찍을 거면 여기 린스를 이니셜 어프로치, 인터미디어트 픽스 이니셜 어프로치로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린스를 이렇게 찍고 나서 베이스턴을 하겠죠. 이렇게 나가서 베이스턴을 돌고 어프로치를 하나 쏘는 거. 그 다음에 리스트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250 베어링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250 이렇게 해서 린스를 지났다가 린스 지나서 이렇게 베이스턴 해가지고 쭉 들어오고 미니멈에서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250 베어링으로 쭉 나가서 여기죠. SSR 0270 레기얼 인바운드 쭉 해가지고 여기서
홀딩 한 바퀴 돌고 아마 패럴렐이 될 것 같은데 패럴렐로 홀딩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서 어프로치 클리어런스 노피티죠. 근데 프로셔트는 안 해도 되는 이 어프로치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CM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여기서 특이했던 거는 이렇게 지금 어프로치 코스하고 같을 때 리스트 어프로치 절차에 대한 코스가 어프로치 코스랑 같을 땐 이런 식으로도 표시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 3.7도를 만약에 비행기에 세팅을 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 스텝 다운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CDFA 같은 절차가 설립이 돼 있다 그러면 이 미니멈은 CDFA라는 절차가 있을 텐데 CDFA 절차가 설립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참조용, 레퍼런스용으로만 사용해가지고 이제 비정밀 접근이 약간 컨티뉴하게 지속적인 디센을 할 수 있게끔 어프로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